중국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 역사에서 중국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한때 중국은 대한민국에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엄청난 인구, 급격한 경제성장, 가까운 거리도 물론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적은 국가였죠. 하지만 거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우리 목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대한 매였고, 이는 경제, 외교, 심지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존재가 됩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은 눈을 돌려 포스트 차이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베트남이었죠. 여러분은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터넷에 베트남을 뉴스로 검색하면 참 다양한 기사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던 베트남 노동자도 있고, 또 마약 관련해 베트남에서 사형 위기에 처한 한국인 소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사기에 가까운 국제 결혼을 했다가 아내를 찾는다는 한국인의 호소글이 인터넷 SNS를 타고 퍼졌다는 서글픈 이야기도 있었죠. 이는 우리가 평소 베트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베트남이 배신했다던가 베트남이 한국을 시샘한다라는 식의 소식도 많고, 이 중 일부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이런 최근 뉴스 소식들과 달리 국가 차원으로 크게 보자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상호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베트남 내 대한민국의 영향력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영어를 하면 월급이 2배,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3배라는 말이나 한국말을 배워야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말이 도는 걸까요? 오늘 투르코리아가 베트남 내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 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겠죠. 최근 베트남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이 10년 중 최대인 23,412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이란 한국 파견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1차 관문인데요. 이번 시험으로 한국 제조업 분야 지원 경쟁이 베트남에서 3대1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오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외 노동자들의 한국어 인기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이 끼치는 영향력에 비해 아주 작은 소식일 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교육 규모는 877억 달러로 전체 한 아세안 교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이제 중국, 미국 다음인 우리나라의 제3의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가까운 작년 말에는 하노이 신도시에 해외 기업이 여는 첫 연구개발 센터가 생겼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을 넘어 동남아 최우선 전략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죠. 삼성전자가 공장이나 산업시설도 아니고 연구개발센터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베트남 진출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무려 11만 명으로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 휴대폰 10대 중 6대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LG의 경우 2015년 하이퐁 산업단지에 LG전자 생산단지를 조성했는데, fu지가 축구장 112개 크기로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3,300억 원을 투자한 하노이 떠이옥 신도시에 복합 쇼핑몰 롯데몰 하노이를 열고, 호치민시에는 총 사업비 9억 달러 규모의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베트남 스판덱스 공장과 타이어 코드 공장은 효성의 글로벌 생산기지 중 단일 공장으로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처럼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매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면제, 교육비원 지원, 토지 임대료 할인 같은 혜택을 제안하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지금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건 역시 베트남의 강점인데요. 이를 다르게 보면 한류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많은 국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젊은이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힌 건 역시 이런 한류의 영향과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인 고용, 지역사회 환원 사업 등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우리 기업과 국가 이미지는 베트남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98년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리아는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미국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베트남 패스트푸드 1위 업체로 자리 잡았으며 CJ그룹도 식품, 물류, 엔터테인먼트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CJCGV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1위 업체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는 최근 다른 영상으로 설명했던 GS 리테일의 편의점 GS25가 빠른 성장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괜히 베트남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낸 나라는 베트남이었는데 금액으로는 34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미국, 인도, 중국 등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오른 건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훌륭한 경제 파트너가 된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릅니다. 가장 좋은 직장이 한국 기업, 가장 나가서 일하고 싶은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한국어는 그 경쟁을 이길 수 있는 제1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베트남 정부는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제1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6개였는데 한국어가 1외국어로 격상되면서 7개가 되었습니다. 통상 제2외국어에서 제1외국어로 승격되는 데는 10년가량 소요되지만 한국어는 불과 1년여 만에 제1외국어로 올라섰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2023년 7월 14일 베트남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국학과 또는 한국어 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전국 60여 곳, 전공자 수는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공식 확인된 한국어 학습자만 5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역시 한류 열풍과 돈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학과를 다니면 3, 4학년 때 한국 기업에서 미리 찜을 해놓고 졸업 이후 취직시키는데 취업률이 100%다 라는 말도 하는데요. 앞서 1993년 하노이와 호치민 등의 관련 학과 설치 대학이 2곳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몰라보게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2019년 하노이 국립외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유학생들의 취업률은 98%에 이르는 등 한국어 능숙도와 취업과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확인된 바 있는데요. 한국어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의 기대급여는 약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 한국 기업이 베트남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며 꽤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말 하노이 미딩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K-팝 그룹인 블랙핑크의 공연에 3만 명의 관객이 참여했는데 이때 베트남 언론 홈페이지는 블랙핑크가 도배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공연을 보기 위해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출발하는 이코노미 항공편이 매진될 정도가 되자 한 베트남 시니어 칼럼니스트는 너무 비싼 티켓값과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베트남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점령한 글로벌 문화 소비 체계의 일부가 됐고 이에 따라 젊은 층의 물질 문화 숭배와 무절제한 소비로 이어진다면 큰일이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오히려 젊은 베트남인들이 그의 이야기에 핀잔을 주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와 기업이 자리 잡은 베트남. 대한민국은 이 베트남을 통해 중국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베트남 역시 추후 중국처럼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미국이 강대국이라 영어를 배우고 일본이 성장하니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이 커지니 중국어를 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다만 이젠 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미래가 바뀌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커졌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대에는 아쉽지만 분명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